2부 월요일에는 내 피부에 와닿는 생활경제 소식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 국민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제도 시행된 지 30년 지나면서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그런 수급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예, 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시행이 됐으니까 30년 만에 지난해 1월에 처음으로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했는데 예, 그 이후에 18년에는 10월 말 정도에는 10명 정도로 늘었고 올해 22명, 2월에는 또 26명, 3월에 32명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납입액도 점점 늘리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예. 이제 겨우 이제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봐야 4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 그렇죠. 200만 원 이상 넘는 분이. 네. 네네. 예, 반대로 이거를 얘기하면 예, 국민연금 연구원의 이제 보고서를 한번 보면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기준은 2017년 기준인데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를 부부의 경우에는 176만 100원, 개인의 경우에는 108만 700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사실 40명도 안 되는 숫자에 큰 의미는 없고 네, 이렇게 부부가 한 176만 정도 필요한데 200만 원 이상 생활자는 최소 생활비는 가능해지는 것 같다. 이 정도를 시사하는 뉴스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최소 생활비라고 가정을 한 경우가 특별한 질병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최저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봐지는 건데 예.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역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나왔을 때 월 20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왜 월 200만 원이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이유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기본 생활,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최소 생활, 네네. 예, 최소 생활비로 부부가 176만 원 정도, 개인으로 네네. 치면 한 108만 원 정도기 때문에 네네. 예, 2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네. 예, 만약에 200만 원 정도를 수급하시면 예, 최소 생활은 가능해진다. 예. 이 정도를 시사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럼 부족한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네네. 국민연금으로만 다른 걸로 뭐 준비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국민연금은 그런데 공무원연금도 있고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다른 직업연금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직업연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낮은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대다수 분들이 국민연금 월 200만 원 받는 게 그게 뉴스가 될 만해. 그리고 40명밖에 안 돼. 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예. 주변에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꽤 또 이렇게 풍족하게 사시는 걸 많이 보셨을 거라서. 예.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라고 보면 예. 오해는 좀 없으셔야 되는 게 일단 국민연금하고 비교해서 볼 때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십니다. 그리고 기간도 훨씬 많이 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하느냐 봤더니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정도가 17.5%고요. 예.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가 한 4.9%. 오히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하시는 분들이 전체 65%가 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수급하시는 분들이 28.9% 정도 되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가 한 39%가 되고요. 예.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이 24%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0.89% 정도가 돼서 예. 수급자의 수급 금액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직업연금에서 비춰보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네네. 60% 이상이 월 200만 원 이상을 다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앞서서 가입 기간 뭐 금액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크게?
네, 국민연금은 숫자를 보면 매달 소득에서 9% 정도를 떼어가는데 예. 직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한 4.5%를 내지만 예. 공무원연금이라는 직업연금 같은 경우는 17%를 냅니다. 그러니까 2배가 조금 안 되는 연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요. 예. 평균 가입 기간도 국민연금은 17.1년이고 예. 공무원연금은 27.1년이니까 예. 대략 한 10년 정도 더 기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더 붙고 그다음에 납부하는 금액이 2배 정도 더 되다 보니까 수령 금액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9%니까 가입자가 반, 또 네네. 뭐 직장인인 경우는 국가가 반, 뭐 이렇잖아요. 네네. 근데 공무원의 경우는 8.5%를 내주고 국가가 8.5%를 내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17%에서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도 8.5% 이렇게 가면 논란이 좀 심해질라나요? 많이 내고 많이 받게끔. 그 논란이 좀 심해집니까? 아니,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가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뭐 국민연금 관련해서 다양한 안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안이 있습니다. 예. 많이 내고 나중에 많이 받겠다라는 걸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 부담률을 좀 높여주자.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또 이것도 한쪽으로 보면 예. 이거는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최소의 금액이지 일종의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로 흘러가면 안 된다. 예. 이만한 재테크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 금융상품을 보면 예. 내가 납입한 거에 2배를 돌려주는 예. 이런 금융상품이니까 이게 이제 좀 여유 있으신 분과 아닌 분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분들은 재테크가 일반 국민보다 더 좋은 상품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네. 금액이 크긴 큽니다만 국가가 8.5%를 부담을 해주고 있는 건데. 과거에 그런 인식이 좀 있었죠. 공무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엘리트시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나라에서 보상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깔려 있는 상황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뭐 개편을 하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뭐 본인이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 국가가 더 이 부담을 더 지원을 해주는 그 반절씩 똑같이. 네네. 네. 예. 그렇게 개편이 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네네. 예.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논의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예. 국민연금이라는 게 워낙 그 사회 지수가 크다 보니까 쉽게 좀 합의된 국민적 여론이 생성되기 전에 쉽지 않을 예, 것 같아요.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세금처럼 느껴져서 안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요새 는 네. 또 일부러 더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예. 이제 고려되는 안 중에 또 하나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선택하게끔 하자. 예. 의무가 아닌 예, 낼 사람만 내고 안 낼 예. 사람은 안 내도 되게 해서 예, 그런 안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 요새 저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작년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면 예. 적발액이 이제 8천억 원 정도에서 1년 전보다 9% 정도 늘었다는데, 예, 이 차이 예년하고 이제 차이를 보면, 최근 들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렌터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과, 그 사이에 과거에 많은 언론들에서 보험 사기에 대한 캠페인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적발됐을 때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예, 보험 사기 범의 숫자는 줄었으나 예. 피해 금액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점점 소수가 많이 해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네, 소수가 많이 해먹는다는 얘기는 예, 조직화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진화되어 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참,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분들이 보험 금액을 더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 피해가 꼭 내가 보험 사기를 안 당했더라도 예, 결국 보험료 인상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사기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경찰서에 신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바로 잡혀야 보험료도 더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이죠. 예. 네네.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이 휴가 이제 뭐 일정 세우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또 해외 가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국제 유가가 내려간 것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간다면서요? 네, 오늘 뭐 유료 할증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예. 이거에 대한 좀 정보 개념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예. 자, 유료 할증료라는 건 결국은 이제 항공이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서 예. 비례해서 매겨지는 금액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 하락 상승에 따라서 유료 할증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 중에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항공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이면 올라가고 이하면 내려가는데 예. 갤런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액체의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인데 1갤런이 대략 한 3.75리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가 아니라 싱가포르 달러 150센트다 하면 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700원 이 정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 음. 그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 유리 할증료라고 하는 거를 소비자한테 내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회사에서 알아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비용을 감당해야 되냐 할 때의 기준선이 예.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뭔가 부담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결국 이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예.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예. 아니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뭐 분식집 가가지고 맨날 저기 뭐 라면값이 올라가요, 김밥값이 올라가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 분식집 하시는 분들이 뭐 면 할증류 혹은 밀가루 할증류 해가지고 밀가루 값이 올라갔으니까 더 내세요. 뭐 이런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알아서 저기 그냥 한 묶음에 파시는 거지. 제가 매번 이렇게 방송 진행하실 때마다 예, 너무 전국을 찌르셔서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행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 100% 옳소라고 피드백이 얼마나 얘기들인데요. 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지금 던져서. 아무튼 그 유류 할증료도 지금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유료 할증료가 좀 대표적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유료 할증료를 이제 10단계로 나눠서 오르고 내리게끔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9개 단계로 하는데 예, 사실상 우리가 항공사를 선택할 때 유료 할증료까지 비교하면서 이거 설정은 하지 않으니까 예,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대신에 국내선 유료 할증료는 이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이렇게 모든 항공사가 이제 통일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7월 달에 국내선 유료 할증료는 5,500원으로 다 동결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사별로도 다르잖아요. 유리 할증료라고 하는 게 뭐 수익자 부담이고 뭐 하면 다 비슷비슷해져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지금 하여튼 예. 그 부분은 여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맞으니까 이것도 똑같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기름값 같은 거 보면 예.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거의 실시간 반응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요. 내릴 때는 또 천천히 내린다는 그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로가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냐면 예. 미리 이제 사놓은 그러한 기름을 다 소진하기 전까지는 국제유가가 하락된 걸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또 반대로 올라갈 때는 음. 왜 필요하냐, 왜 바로바로 반영하느냐 그러면 오른 시점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비축해야 되니까 그 예. 시점에 구매를 한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였습니다.